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통해서 유형별로 분석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파워포인트에 그 어떤 형태의 슬라이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형태로 적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파워포인트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파워포인트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 이유가 최대한 빠르게, 그죠? 빠르게 작업을 하셔서 나머지 엑셀과 액세스의 작업하는 시간을 덜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빠르게 작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형태의 그 유형을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실전 시험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유형별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가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똑같은 형태의 유형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의고사 5회분 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많은 유형을 심심할 때마다 그려보고 시험 치러 가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도형이 하나 나왔는데 이 도형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릴 수 있을까? 직사각형을 만약에 그리라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A라는 사람도 그릴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그릴 수 있다면, A라는 사람은 1초 만에 그렸다면 B라는 사람은 10초 만에 그렸다고 가정한다면, 똑같이 그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 슬라이드를 완성해야 되는 부분에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워포인트 시간에서는 두 개의 슬라이드를 최대한 빠르게 저와 함께 그려보고 수업 뒷부분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사용했던 엑셀 파일과, 그리고 1회에서 사용됐던 액세스, 그리고 또 이번 시간 하게 될 1회에서 작업하고 있는 파워포인트에 3개의 파일을 USB에 복사를 해서 감독관 PC로 들고 가서 인쇄를 하는 과정까지도 한번 이번 시간에 수업 뒷부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자, 문제 화면을 띄워놓고,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빈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는 문제의 질사항이 이렇게 시상 작업하면서 나오는데, 그 어떤 형태의 문제도 똑같은 형태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난 본강의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 지문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문제 지문을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를 받자마자 바로 1슬라이드와 2슬라이드의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의 단계별 학습에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슬라이드의 모든 이 개체를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삽입 단추를 눌러서 빈 화면을 하나 더 끄집어내시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습장 슬라이드를 하나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 중에서는 연습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따가 필요할 때 불러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불러오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자, 1번 슬라이드에서 가입 특전이라는 제목부터 만들어 보죠. 자, 이번 시간의 목적은 뭐다? 그릴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려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삽입 메뉴를 클릭하셔서, 자, 도형을 클릭합니다. 자, 가입 특전이라는 이 도형은 어디 있습니까? 자, 쭉 아래쪽에 내려오면 여기 있죠. 별 및 현수막이라는 탭에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습니까? 제가 빨리 찾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험장에 가셔서 이런 도형이 나왔는데 이 도형이 어딨지? 자, 수동으로 그려야 되는 건가? 자, 여기서 아무리 뒤져봐도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는 뭐다?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한 번도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당연히 작업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원하는 도형을 찾아서 클릭해서 바로바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도형이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흑백 형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도형은 이렇게 흰색으로 나와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기본적으로 도형의 서식 중에서 이거 첫 번째 걸 선택을 하면 흰색의 까만 줄 형태의 도형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은 이런 모양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도형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흰색 바탕에 까만색 테두리의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설정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부터 써볼게요. 가입, 특전. 자, 글자 쓰시고, 자, 이 도형 가만히 보니까 그림자가 들어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테두리에 우측 하단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림자 넣을 때는 도형 효과 탭을 클릭하면 그림자라고 있고요. 자, 그림자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자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 이 메뉴의 맨 아래쪽에 지금 화면이 잘려서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화면의 맨 아래쪽에 보면 그림자 옵션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그죠? 맨 아래쪽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도형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기서 그림자를 넣을 거니까 그림자는 미리 설정 단추를 누르셔서 우측 하단에 생기는 그림자니까 바로 이거 1번 첫 번째 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하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데 우리가 만들 그림자의 목적은 이렇게 진한 형태의 까만색의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투명도를 이렇게 최대한 0%로 낮춥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까맣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데 그림자가 조금 이렇게 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림자를 조금 굵게, 그러니까 두껍게 나오게 하려 그러면 당연히 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조정을 해봅니다. 거리를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면 그림자의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한 10pt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수동으로 직접 이렇게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10pt.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좀 뿌옇게 보이는 이유는 흐리개가 이렇게 4pt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리개를 이렇게 없애주십니다. 이러면 아주 깨끗하게,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과 똑같은 형태의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자, 됐습니까? 자, 닫기 단추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의 크기를 홈 메뉴에서 좀 키워줄게요. 한 40pt 정도 키워주면, 자, 이 형태와 똑같은 형태의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 보너스라는 도형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자, 도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무슨 체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도형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이 도형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외워두시기 바라요. 자, 삽입 메뉴에 도형을 그리는데 그냥 일반적인 타원을 그립니다. 타원을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메뉴 중에서 도형 효과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3차원 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설정하기 위해는 조금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의 어떤 효과를 바꿀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바꾸는 것보다 이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봤던 모든 메뉴를 모아둔 도형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보너스라는 이 그 체인 모양의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3차원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3차원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이 재질을 뭘로 바꿔주느냐면 이거. 자, 이게 가는 철사틀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가는 철사틀로 바꿔주시고요. 반드시 깊이를 한 50에서 한 60pt 정도로 바꿔줍니다. 자, 50에서 60. 자, 저는 60pt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별 반응이 없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바꾸느냐 하면 3차원 회전으로 가셔서 이 미리 설정 단추를 누르셔서 맨 아래쪽에 보면 오블리크라는 거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대화 상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조금 올려서 다시 해볼게요. 자, 미리 설정 누르셔서 맨 아래쪽에 보면 오블리크라고 보이시죠? 이 오블리크의 첫 번째 거는 왼쪽 위쪽으로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오른쪽 위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의 그림은 오른쪽 위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위쪽의 오블리크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보너스 형태의 철사 모양의 이런 형태의, 그죠? 이런 형태의 도형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로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3차원 회전 탭에서 미리 설정해서 오블리크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3차원 서식에서 재질을 가는 철사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깊이를 한 60, 50에서 60 조금 더 굵게 하고 싶으면 한 70 이렇게 바꿔주셔도 상관없으세요. 70.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가는 철사틀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닫기 누르셔서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보너스라는 글자를 쓰면 되는데, 자, 보너스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영어로 BONUS.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혈액형이 A형이신 분들, 그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선생님, 여기는 이 선들이 되게 가늘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선들이 이렇게 덤성덤성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감점 없습니까? 감점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묻는 거지, 선들의 간격이 촘촘하다 아니면 넓다 때문에 감점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라는 이 체인 모양의 이 도형이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는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도형을 만들었고요. 자, 요게 폭이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약간 이렇게 줄여 주셔도 이렇게 상관이 없으시겠어요. 자, 이제 글자를 쓰면 되겠죠. 자, 글자는 역시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자, 아무 때나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냥 글자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특전 1, 그 다음에 가입 설치비 면제 엔터, 괄호 열고 케이블 TV, 그 다음에 설치비는 제외까지 입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글자 앞에 이게 뭐가 있습니까? 전화기 모양이 있죠. 자, 이 전화기 모양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글에 자음 한자 미음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죠. 이 도형 중에서 쭉 내려가셔서 전화기 모양의 도형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전화기 모양 나와라. 자,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내려서 나와서 엔터를 쳐서, 자, 전화기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스페이스바로 밀어서 특전이라는 부분에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 전화기 모양을 넣을 때도 우리가 글머리 기호라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의 기능 중에서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넣으면 그게 아주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액세스, 우리는 인쇄물로만 채점한다는 거 역시나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얘를 글머리 기호로 썼는지, 그죠?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 한자 미음을 눌러서 도형으로 들어가서 찾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또 한 번 자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찾아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내려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특전 2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기본료 1개월 면제 엔터,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좀 띄우고, 그 다음에 월 정액 요금 포함 갈로 닫고 엔터 엔터, 한 번 더 컨트롤 V 한 다음에 특전 3 땡땡 통화료 2개월간 엔터,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시내 전화 월 100통화 면제, 스페이스바, 괄호 열고, 그 다음에 표준 시간 기준 최대 300분.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얘를 선택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죠?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하셨더라도 적당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글자의 크기나 여러 가지 부분은 안 건드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문제 지시사항에서 특별하게 지시사항이 없는 부분은 기본 형태로 그대로 만들어라는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1번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죠.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0분 가까이 걸렸지만, 실제로 이 도형 만드는 거, 이 슬라이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5분 내에 끝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개를 1번 슬라이드 만드는데 5분 이내로 만들어 주시고, 2번 슬라이드 만드는데 역시 5분 이내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2개는 최대한 빨리 해서 10분 이내로만 만들 수 있다면, 전체 시험 시간 2시간 중에서 나머지 1시간 50분을 엑셀과 액세스의 뭐 계산이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중요성을 빠르게 작업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2번 슬라이드 보도록 하죠. 자, 2번 슬라이드는, 자, 전자상거래 구조 방향이라는 역시나 제목을 입력하셔야 되니까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아무 때나 클릭한 다음에 전자상거래 구조
방향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전체 블럭 지정해서 밑줄 단추 하나 꺼주시고, 제목의 크기는 보통 한 40pt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목을 클릭해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자, 적당한 제목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겠어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이 있는데, 자, 이 도형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삽입 단추 누르시면 도형에 보면 요거 사각형인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 도형을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폭 크기도 좀 조절하시고, 그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역시나 도형에 관련된 서식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도형 채우기 단추를 누르셔서 문제의 원안과 비슷한 색깔, 그래서 음영에 비슷한 색깔 이 정도 할까요? 그죠? 이 정도 클릭. 자, 이렇게 하니까 테두리가 까맣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테두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서 윤곽선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 아주 보기 좋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 다음에 뒤에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입체 모양으로.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입체 모양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또 메뉴를 또 찾아 들어갑니다. 뭐 도형 효과 들어가서 뭐 그림자를 줘야 될 건지 입체 효과를 줘야 될 건지 막 찾아 들어가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자, 인쇄가 목적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얘를요,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자, 복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두 개의 도형이 이렇게 겹치게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뒷부분의 도형을 앞부분의 도형보다 약간만 진하게 바꿔볼게요. 약간만 진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바꾸니까 자, 이 앞에 있는 도형과 뒤에 있는 도형이 어떻게 해요? 겹쳐지면서 뭔가 그림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자, 실제 이 도형을 인쇄하게 되면요, 인쇄하게 되면 실제로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인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점이 없으니까 괜히 3차원이나 입체 모양이나 들어가서 시간 끌지 마시고 하나의 도형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 뒤에 도형의 색깔을 바꿔주시고,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씩 이동하셔서, 그쵸? 문제 원안과 비슷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형을 그대로 전체 두 개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죠.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다가 복사를 해둡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쪽에서 그림자 형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를 들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죠.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약간만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서 왼쪽과 오른쪽이 수평이 좀 맞게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씁니다. 자, 정착 갈로 열고 정착 갈로 닫고 엔터, 쭉 엔터 치셔서 정보 보안, 그죠? 엔터를 너무 쳤나요? 그죠? 자, 다시 엔터를 올려주시고, 자, 정보 보안이라는 글자를 위쪽으로 좀 하려 그러면, 올리려 그러면 정보 보안이라는 글자 뒤쪽에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뒤쪽에서 엔터 이렇게.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뭡니까? 글자의 색깔은 흰색이 있죠? 자, 이거 단추 누르셔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 도형도 마찬가지. 자, 갈로 열고 기술 엔터 엔터, 문서 표준 엔터, 보안 표준 엔터, 네트워크 엔터, 프로토콜 엔터, 표준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죠? 지우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글자를 써야 되는데 중간에 선들이 많다, 그죠? 자, 이 선들을 먼저 꺼보도록 하죠. 자,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시켜서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고 자, 입력을 하도록 하죠. 자,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선생님 왜 여덟 개입니까? 이게 이중선들도 선으로 다 포함을 시켰어요. 자, 삽입 메뉴에 도형으로 가셔서 일반 선을 선택한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꺼줍니다. 자, 되겠죠? 자, 이 선도 우리가 진한 선이면 좋잖아요. 그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죠? 도형 윤곽선을 두께를 좀 진하게 1pt 정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서 선 색깔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선을 그대로 복사할 겁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조금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 선들이 조금 삐뚤삐뚤하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자, 높이를 조금만 더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선들이 이 도형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선들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선들만 다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메뉴 중에서 맨 뒤로 보내기 있죠. 이 맨 뒤로 보내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선들이 도형의 뒤쪽에 숨어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때 여기에 딱 맞춰서 그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딱 맞춰서 그릴 필요 없이 그릴 때 아예 위에서 덮어서 이렇게 그리더라도 이 선을 나중에 맨 뒤로 보내기로 하게 되면 이 도형의 뒤쪽에 숨겨지기 때문에 역시나 인쇄하셨을 때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없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 선들을 만들어서 뒤에 숨길 거는 숨겨주시면 훨씬 더 작업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선과 그쵸? 이 선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과 이 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선. 자, 제가 이 선만 왜 선택했어요? 선 굵기가 다른 선에 비해서 조금 굵죠, 그죠? 자, 그러면 역시나 서식 메뉴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현재 1pt를 조금만 더 넓혀서 요거 2와 4분의 1pt로 바꿔줄게요. 자, 어떻습니까? 그쵸? 자,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제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글자 입력은 삽입에 역시나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자, 그립니다. 자, 위에서 다양한 전자 상거래 응용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일단 위쪽으로 좀 올리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막 채워놔도 상관없으세요. 이따가 나중에 균형을 잡아줄 거니까. 자,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한번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자, 이쪽에서 입력합니다. 자, 온라인 마케팅 엔터 온라인 홍보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옮겨주면 되거든요. 그죠? 일단 입력해 놓고 다시 한번 삽입 메뉴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셔서 자, 그 다음 상자에다가 그냥 쓰세요. 인터넷 뱅킹 엔터 온라인 교육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글자 쓸만한 거를 다 써주시면 돼요. 이쪽에다 클릭해 놓고 그 다음에 구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글자들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가기가 빡빡합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 선택하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글자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돼요. 한 14포인트까지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 선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그죠? 글자의 크기를 한 14포인트까지 줄여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글자가 작아짐으로써 이렇게 해서 화살표 키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틀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죠? 구매라는 글자도 클릭해서 이렇게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 주십니다. 자, 얘도 역시나 선택해서 화살표 키로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움직여 놓고 얘는 글자가 아래쪽 글자보다 좀 진하고 크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글자 크기를 약간만 16포인트로 높여 주시고 요거 진하게 단추를 클릭하셔서 글자를 좀 진하게 하신 다음에 역시나 적당한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글자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자 크기가 아래쪽에도 똑같은 크기로 돼 있으면 좋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얘를 복사를 하세요.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복사를 한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지우고 그죠? 글자를 기업 서비스 구축 엔터 가로 열고 보안 인증 전자지불 등 갈로 닫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쵸 이 박스 안에 글자들이 가운데 정렬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홈 메뉴에서 요거 가운데 맞춤 단추 클릭하면 그죠? 박스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 맞춤이 되죠. 그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나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 그죠? 복사해서 이 안에 있는 글자를 다 지우고, 그죠?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 기반 기술이라고 입력하시고, 역시나 박스를 적당한 위치에다가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복사. 자, 복사하셔서 자, 이 안에 있는 글자를 역시나 다 지우시고요. 자, 지우시고 멀티미디어 매체 및 네트워크 출판 기반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역시나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자, 모든 데이터를 다 지우고요. 글자를 다 지우고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 엔터 가로 열고 전화 그 다음에 CATV 콤마 그 다음에 인터넷 등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얘는 글자가 두 줄인데 이 칸이 좀 빡빡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빡빡하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약간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내리고 이 글자 같은 경우에도 박스를 약간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너무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이 상태에서 전체를 다 선택해서 이렇게. 그죠? 전체를 다 선택해서 한꺼번에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러고 나니까 이 제목과 얘가 너무 붙어 있는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제목을 선택해서 제목만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줘도 되겠고, 자, 또는 이 아래쪽에 도형을 포함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얘를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됩니까? 자, 어떻게 하면 아주 균형감 있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그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떻습니까? 파워포인트 작업이 지금 두 개의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5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설명 없이 진행한다 그러면 하나의 슬라이드당 거의 한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끝까지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워포인트의 목적은 뭐다? 그쵸? 똑같이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엑셀과 액세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자, 원래 문제 화면을 좀 줄여서 자,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슬라이드와 자, 2번 슬라이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1번 슬라이드도 비교해보고.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뭐야? 따로 연습장은 따로 필요 없었다. 그죠? 그러니까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만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선생님, 이 보너스라는 이 글자가요. 자, 이 보너스라는 글자는 좀 고딕체 형태의 냄새가 나고, 자, 이 글자는 명조체 형태의 냄새가 나는데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 글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은 이상은 큰 감점이 없으세요. 그쵸?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이 모양하고 좀 비슷한 거를 뭐 공서 이렇게 바꿔보니까 좀 비슷하다. 그럼 그대로 두셔도 돼요. 근데 얘가 명조체고 얘가 고딕체라고 해서 만약에 감점이 있다. 감점이 있으면 거의 한 뭐 0.5점? 그죠? 1점도 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사용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쵸?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두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자, 저장 단추 누르셔서 자, 저장을 할 건데 우리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물론 C 드라이브에만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사무자동화 실기에 실전 모의고사에 모의고사 1회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실전 빼고 그냥 1회라 할게요. 1회. 자,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작업한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폴더를 만드셔서 저장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저장 단추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자, 모든 내용을 다 끝냈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를 만들었지만 수업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워포인트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엑셀을 먼저 작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액세스 작업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작업했다면 파워포인트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을 체크하셔서 남은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엑셀 파일, 액세스 파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검산부터 시작해서 실제 감독위원회 컴퓨터에 들고 가는 과정까지도 시뮬레이션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파워포인트 화면을 닫겠습니다. 닫았습니다. 닫고 파워포인트 닫고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내 컴퓨터를 일단 열어봅니다. 내 컴퓨터 여는 방법은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지만 그죠?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컴퓨터 이 컴퓨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탐색창을 열어주셔도 되겠지만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는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에 윈도우 키가 있어요. 그쵸? 키보드의 스페이스바 좌측에 보면 이렇게 윈도우 키 그죠? 이렇게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단축키 E를 누르게 되면 탐색기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윈도우 키 누르고 E를 누르시면 돼요. 자, 윈도우 키 E 이렇게 누르면 탐색창이 바로 뜹니다. 물론 뭐 이 단축키를 굳이 안 외워 놓으셔도 되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이 탐색창이 뜨게 되면 여러분이 저장한 것은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저장을 했겠죠. 그러면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사무 자동화 실기 들어가서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서 모의고사 1회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난 1회 엑셀 모의고사의 파일, 액세스 모의고사의 파일, 파워포인트 모의고사의 파일 3개를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진행한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험장에 있는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시험장이 이렇게 있으면 시험장의 출입구가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쭉 앉아서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가 학생들이 앉아서 시험을 치고 있겠죠. 그쵸? 맨 앞에 감독위원회 PC가 있고 프린트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모든 작업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세 개의 파일을 여러분들은 USB에 복사해서 그죠? 또는 시험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감독위원이 통신으로 보내라 하면 통신으로 보내는 과정은 감독위원이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USB에 복사해서 이 컴퓨터로 들고 가게 되는데 USB는 아마 시험장에서 감독위원이 나눠줄 거예요. 그죠? 그거 받아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저장을 다 하셨으면 이 파일 3개를 들고 감독위원회 PC로 가셔서 먼저 끝난 사람끼리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겠죠. 그죠? 기다려서 여러분 차례가 되면 감독위원회 PC에서 여러분의 이 3개의 파일을 불러와서 인쇄물을 인쇄하고 인쇄물을 제출하고 나오면 되는 그런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 3개의 파일을 확인합니다. 감독위원회 PC로 들고 가기 전에 또 USB에 복사하기 전에 한번 최종 점검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엑셀 파일 한번 띄워볼게요. 엑셀을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1회 모의고사에 작업했던 고객별 아파트 분양 대금이라는 파일을 보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완벽하게 작업하고 저장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심호흡을 하고 감독위원회 컴퓨터로 갔다라고 생각하고 인쇄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불러왔죠? 오피스 단추 눌렀어요. 어디로 갑니까? 인쇄로 가서 빠른 인쇄 절대 누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인쇄 단추 클릭하셔서 자, 엑셀은 어떻게? 선택 영역. 지금 이렇게 블럭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선택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미리 보기 단추를 눌러서 그죠? 최종 미리 보기 상태를 한번 보시고 그죠? 제대로 돼 있다면 인쇄 버튼 누르면 된다. 이거를 여러분 자리에서 머릿속에 상상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상상이 되셨습니까? 아, 엑셀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틀린 데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점검.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그리고 엑셀 닫기. 이렇게. 자, 액세스도 마찬가지. 액세스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봅니다. 자, 열어보면 자, 액세스를 이렇게 저장하고 닫았다 열면은 이런 보안 경고 메시지는 항상 뜹니다. 그죠?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이거 옵션 다시 누르셔서 뭘 선택하냐면 알 수 없는 콘텐츠 차단이 아니라 이 콘텐츠 사용하겠다. 내가 만든 건데 그죠? 액세스는 항상 이렇게 보안 경고 메시지가 뜨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 콘텐츠 사용하겠다 하고 확인 눌러서 그대로 우리가 만든 테이블 1, 테이블 2, 쿼리, 폼 보고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폼은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1회 모의고사에서 만든 것을 감독위원회 PC 갔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폼을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반드시 선택한 레코드를 클릭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선택한 레코드를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감독위원이 뭐 5번 레코드를 인쇄하세요, 7번 레코드를 인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취소 누르고 감독위원이 폼을 불러온 상태에서 물어보세요. 몇 번 레코드 인쇄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감독위원이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1번 인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코드 순서를 이렇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바꿔서 그죠? 바꿔서 어떻게 오피스 단수 누르셔서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 클릭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선택한 레코드 이거 4번 레코드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인쇄가 된다 라는 거죠. 자, 지금은 프린트기 연결 안 돼 있어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이렇게 인쇄한다는 거 그쵸? 반드시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감독위원회 PC로 들고 간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폼 인쇄 다 했다고 해서 액세스 닫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액세스는 보고서도 인쇄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고서 쿼리를 더블 클릭하셔서 자, 보고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역시나 틀린 거 없나 이거 한 번 더 확인하는데 감독위원회 PC에서는 이거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감독위원회 빨리빨리 인쇄하러 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오류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피스 단수 누르셔서 인쇄로 가서 역시나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고서에서는 따로 건드릴 거 없어요. 그죠? 없는데 혹시나 두 페이지가 인쇄되면 안 되니까 인쇄할 페이지를 그죠? 1페이지부터 1페이지까지 그죠? 이 정도 해주시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바로 인쇄가 된다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액세스 인쇄 다 끝났다.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지금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다 했어요. 액세스 닫아주고 그 다음에 최종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열어서 우리가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다 만들었으니까 역시나 오피스 단수 누르셔서 인쇄 가셔서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 대화 상자에서 반드시 파워포인트는 어떻게 하라 그랬다? 그죠? 슬라이드를 그죠? 슬라이드를 1번 슬라이드부터 2번 슬라이드까지 두 개의 슬라이드를 인쇄하겠다. 요거 두 개 인쇄하겠다는 거 써주시고 슬라이드 대상은 반드시 뭐 유인물의 몇 장? 두 장 그죠? 이거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유인물하고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수는 두 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4용지 한 장에 이렇게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 나오는 요 그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 회색조는 컬러로 하시고 슬라이드 테두리에 체크하셔야 되고 고품질에 체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거니까 요거까지 체크해 주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역시나 파워포인트 두 개의 슬라이드가 하나의 A4 용지에 출력이 되게 되는 거니까 자, 되겠죠? 자, 이렇게 인쇄를 완전히 하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자리에 상상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닫아주시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탐색기에서 요거 세 개의 파일을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파일을 USB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컴퓨터에 USB를 꽂아주시고 이거 세 개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복사합니다. 그죠? 복사한 다음에 USB가 요게 만약에 USB다. 그럼 얘를 선택해서 그죠? 더블 클릭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오른쪽 단추 눌러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USB에 3개의 파일이 안전하게 복사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혹시나 USB에 있는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 열리면 안 되니까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잘 열렸어요. 그죠? 엑셀 닫아주고 파워포인트 잘 열렸어요. 닫아주고 그 다음에 액세스 잘 열렸어요. 닫아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복사가 잘못되면 안 열릴 수 있으니까 잘 열렸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죠? 자, 그럼 복사가 됐죠? 그러면 탐색기 창을 닫아주시고 USB를 뽑습니다. 그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USB를 뽑아서 그죠? 뽑아서 여러분 자리에서 감독위원회 PC로 그 USB를 들고 갑니다. 되겠죠? 자, 그럼 감독위원회 PC 앉았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이 감독위원회 PC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윈도우 바탕화면이. 그럼 감독위원회 PC에도 내 컴퓨터가 이렇게 있겠죠. 내 컴퓨터가 안 보이면 뭐 누르라 했어요?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르면 탐색기 창이 이렇게 뜨잖아요. 감독위원회 PC에서 이렇게 탐색기 창이 뜨면 그죠?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게 바로 이 USB거든요. 그러면 USB를 더블 클릭하셔서 액세스 엑셀 파워포인트를 순서대로 열어줍니다. 그죠? 자, 엑셀부터 더블 클릭해서 자, 지금은 감독위원회 PC에 온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인쇄 가서 인쇄 버튼 클릭. 자, 엑셀 인쇄는 어떻게 해요? 선택 영역. 그죠? 선택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바로 확인.
그러면 끝. 그러면 프린트기에 A4 용지 한 장이 쭉 나오겠죠. 자, 됐습니다. 자, 엑셀 인쇄했고요. 엑셀 닫아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액세스 인쇄합니다. 액세스 더블 클릭 인쇄해서 이거 컨텐츠 사용은, 그죠? 하겠다. 확인 누르신 다음에 폼부터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감독위원에게 물어봅니다. 몇 번 레코드 인쇄할까요? 5번 인쇄하세요 하면 얘를 5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인쇄 가서 인쇄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선택한 레코드 반드시 클릭합니다. 그래야만 5번 레코드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끝. 되겠죠? 자, 그러면 폼 인쇄됐어요. 그죠? 폼 인쇄됐으니까 이제 보고서 더블 클릭. 자, 보고서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보고서가 나오죠? 그러면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역시 인쇄로 가셔서 인쇄 버튼 클릭하셔서 역시나 인쇄할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1페이지까지만 인쇄하겠다.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면 보고서 인쇄도 끝. 되겠죠? 자, 이제 엑셀 한 장, 폼 한 장, 보고서 한 장, 세 장의 인쇄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띄워줍니다. 액세스 닫고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 자, 파워포인트 열어주면 두 개의 슬라이드 나와 있으니까 역시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자, 인쇄로 가서 인쇄 버튼 클릭. 자, 여기서 슬라이드 선택한 다음에 1번 슬라이드부터 2번 슬라이드 인쇄할 거고요. 슬라이드 대상 유인물, 한 페이지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수 2장, 그 다음에 컬러 해석조는 컬러, 그 다음에 슬라이드 테두리 체크, 그 다음에 고품질 체크, 그리고 확인. 그러면 파워포인트도 인쇄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닫아 주시고, 그러면 감독위원이 아마 방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USB에 있는 여러분의 파일 3개를 지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워주시면 돼요.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뭐 지우란 말 없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난 엑셀과 액세스, 파워포인트의 세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그죠? 세 과목을 공부하면서 파워포인트의 실전 모의고사 1회를 통해서 엑셀의 1회, 그리고 액세스의 1회, 파워포인트의 1회를 3개를 동시에 인쇄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실감이 좀 나십니까? 그죠? 자, 이래서 이제 다음 PPT 실전 모의고사 2회 강의를 통해서 또다시 2개의 슬라이드를 한번 그려보고 난 다음에 2회 때 작업했던 엑셀 2회 모의고사와 또 액세스 2회 모의고사,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파워포인트 2회 모의고사 3개의 파일을 가지고 또 한번 오늘처럼 수업 뒷부분에 인쇄하는 것 과정까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 아니 10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강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다음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2회를 통해서 자, 또 다른 파워포인트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